적자 생존과 우상열패를 내세우며 식민지배를 일삼았던 시절. 그리고 무한 경쟁을 강요하는 오늘. 찰스 다윈이 이 모습을 본다면 뭐라고 할까? 과연 진화한다는 것은 진보한다는 뜻일까? 30억 년 전에 비해 지금 지구의 생명체들이 더 진보했다고 할 수 있을까? 진화학자 장대익 교수와 함께 진화와 진보의 관계를 밝혀본다. 네, 오늘 이제 마지막 강의 시간인데요. 네. 진화는 진보인가? 뭔가 생각할 만한 화두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오늘 강연 내용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겠어요? 경쟁을 통해서 진화가 일어나고 또 진화를 통해서 또 진보가 일어난다 보통 얘기를 하고요. 네. 또 뭐 휴대폰의 진화의 끝은 어디냐, 뭐 꼭 뭔가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네. 과연 그 좋은 방향으로 간다는 그 방향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그래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게 바로 진화인가? 뭐 이런 사실 쉽지 않은 주제인데요. 네. 예, 다양한 견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강연 들을 수 있을 것 같네요. 힘찬 박수로 강연 청해 듣겠습니다. 네. 공룡은 멸종했습니다. 그죠? 예, 공룡은 멸종했는데요. 뭐 지금 살아있는 공룡 보신 분 안 계시죠? 다 뭐 그 박물관에 박제된 공룡을 보시는데 공룡은 왜 멸종했을까요? 혹시 뭐 공룡의 멸종에 대해서 뭐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공룡은 왜 멸종했을까요? 예. 빙하기라 추워서요. 예, 추워서 얼어 죽었다는 말씀이시죠?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혹시 또 다른 분 계세요? 예. 운석이 충돌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운석이 충돌해서 아마 좀 배우신 분 같습니다. 예, 6,500만 년 전에 그 소행성이 지구에 왔죠. 그래서 충돌을 했습니다. 근데 운석과 충돌을 해서 저기 공룡이 멸종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운석에 맞아 죽었구나. 맞아 죽은 공룡도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사실상 맞아 죽은 공룡보다 사실은 운석이 충돌하고 여러분 핵폭탄이 폭발하면은 이제 버섯구름 같은 것이 생겨서 햇볕을 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햇볕을 가리면은 광합성하는 식물들이 다 죽잖아요. 그런 일들이 핵폭탄보다 훨씬 더 많은 더 큰 폭발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큰 폭발이 일어나고 그 먼지 같은 것이 이제 햇빛을 가리면서 광합성하는 식물들 죽고 그다음에 사실은 덩치 큰 동물들이 먼저 죽는 겁니다. 예, 예. 여러분들 그 생태계에서 먹이사슬의 정점에 있는 것들이 이제 제일 먼저 죽잖아요. 예. 그래서 공룡은 멸종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번 더 질문을 던져볼게요. 만약에 6,500만 년 전에 소행성이 운석이 지구에 떨어지지 않았다면, 지구랑 충돌하지 않았다면 도대체 그 이후의 세계는 어떻게 됐을까요? 혹시 한번 뭐 생각해보고 싶은 분, 말씀해보고 싶은 분 계세요? 네. 사람들이 다 잡아먹히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왜요? 공룡이 일단 공룡이 여전히 있었으니까. 네. 공룡이 여전히 있었고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사람을 잡아먹었을 것이다. 예, 뭐 그런 우리 애니메이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또 혹시 아까 예. 공룡이 덩치가 크니까 집값이 오르지 않았을까요? 아까는 많이 배우신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다르네요. 1,500만 년 전에 운석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아마 공룡은 멸종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아마 공룡은 여전히 제 생각에 여전히 지구를 지배하는 그 아주 대표적인 종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운석이 6,500만 년 전에 떨어지지 않았으면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와 같은 인간은 아마 나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석에게 감사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 진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진보와 진화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진화를 생각하면은 뭐 경쟁을 통해서 진화한다. 그래서 진화를 통해서 결국에는 진보로 나아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쉽게 주장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의 강의의 핵심은
진화와 진보의 관계가 그렇게 분명하지 않다. 그렇게 직선적이지 않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 강의 끝나고 더 복잡해지고 이게 뭐 도대체 뭐란 말인가 라고 아마 돌아가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뭐 사실은 실제는 더 복잡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1강에서 사실은 이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해서 서양의 많은 사람들은, 다윈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생명의 어떤 사다리를 그렸습니다. 일종의 생명의 긴 사슬을 그렸죠. 그 사슬에서 맨 정점에 있는 그런 동물이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그죠? 인간 밑에 침팬지하고 원숭이가 있는 것이지 인간 위에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인간 위에는 또 뭐 천사와 신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게 서양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었어요. 다윈은 그거를 뒤집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뒤집었냐면 생명의 나무가 이렇게 가지를 치면서 뻗어나간 거죠. 그래서 인간이나 침팬지나 지금의 현재 시점에서 어떤 의미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 겁니다.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요. 침팬지가 있는 환경에서는 우리 인간이 덜 적응적입니다. 그죠? 침팬지는 인간 사이에 오면은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겠죠? 근데 우리가 침팬지의 사회로 가면 우리도 침팬지의 도움 없이는 어쩌면 살아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거기에 맞게 적응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은 우리가 하등동물이냐, 열등동물, 우월한 동물이냐라고 하는 기본적인 우리가 그냥 늘 내뱉는, 우리 강아지 보고 우리보다 우월하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하등동물이라고 얘기하고, 아메바 더 하등이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들을 사실 던지는 거죠. 진화와 진보와 관계에 있어서 사실은, 되게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다윈이 아니라 사실은, 허버트 스펜서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그 당시 빅토리아 시대의 철학자이기도 하면서 사상가였습니다. 다윈의 사상을 받아들였던 사람이죠. 근데 그거로 그친 것이 아니고 다윈의 사상을 사회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책 중에 하나는 보편적인 진보, 그 원리와 원인, 이런 책도 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가장 큰 가치 중에 하나는 진보였습니다. 경쟁이었어요. 경쟁을 통해서 사회가 진보되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이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다윈의 진화론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왜냐하면 다윈은 언뜻 보면은 경쟁을 얘기하잖아요. 엄청난 경쟁을 통해서 뭔가 종이 변하고 그 종에 변한 것이 우리 결국 현재를 이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스펜서가 굉장히 반가웠게 생각했어요. 너무 반갑게 생각한 나머지 어떤 약간 일종의 과장을 했냐면, 여러분 진화라는 말 아시죠? 진화. 영어로는 evolution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진화라는 말은 일본에서 들어온 말이지만 영어로는 evolution이라는 말인데, 놀라지 마십시오. 사실 다윈은 진화라는 말을 쓴 적이 없습니다. 예. 진화라는 말 대신에, 영어로 descent with modification. 그러니까, 변형을 동반한 계통? 좀 더 어렵죠. 그런 말을 썼어요. 왜냐하면 진화라는 말은 evolution이라는 말 자체는 영어에서 이렇게 뭔가를 펼치는 거예요. 계속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뭔가 진보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윈은 사실상 꼭 진화가 진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스펜서가 말한 것을 그대로 쓰는 것에 대해서 되게 꺼려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스펜서가 워낙 유명한 사람이었고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엔 나중에는 차용을 해요. 여러분 또 한 가지 놀라지 마십시오. 적자생존이란 말은 다윈의 진화론에서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잖아요. 적자생존이란 말도 다윈이 쓴 말이 아닙니다. 적자생존이란 말도 스펜서가 먼저 쓴 말이에요. 다윈이 울며 겨자 먹기로 사판부터 씁니다. 자기 종의 기원의 사판부터 그걸 쓰거든요. 그래서 스펜서 같은 사람들이 사회 진화론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을, 생물학적인 진화론을 받아들여서 사회에 적용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진화와 진보의 문제가 굉장히 역사적으로 얽혀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다윈 자신은 그거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열등과 하등을 얘기하지 말라 그랬으면서 한편으로는 또 뭔가 진보의 어떤 보편적인 방향이 있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중적이에요. 그거는 사실 그 당시 영국 사회가 워낙 진보를 중요한 가치로 생각했고 시대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다윈 자신도 거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 역사적인 그러한 배경이 있죠.